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예보됐습니다.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도 예상됩니다. 최근 일주일간 도내에서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70명에 달합니다. 노년층 감염 비율이 늘어 추가 접종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내년에 본교로 승격하는 강릉 운산초교에 인력과 시설이 지원됩니다. 교육과정만으로 승격되는 사례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속초 지역 교통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은 많이 부족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도내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점차 떨어져 잠시 후 밤 9시를 기해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 9시를 기해 강원 산지와 강릉 속초 고성 양양 평지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륙과 산지에는 내일 새벽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오겠고 강원 산지와 동해안 평지, 정선 평지, 태백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내일 아침은 더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영도에서 영하 9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노면 결빙, 이른바 블랙아이스와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태백시 동점터널에서 차량 9대가 잇따라 부딪혔고 정선군 덕우 삼거리에서도 차량 11대가 추돌해 2명이 다쳤습니다. 또 정선군 신동읍 국도 38호선에서 차량 5대가 부딪혔습니다. 오전 7시 30분쯤엔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3명이 다쳤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도내에서는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7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봄에 접종을 마친 노년층의 백신 효과가 떨어지면서 감염 비율이 확연하게 늘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접종이 이루어지더라도 당분간 위기 상황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병성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가장 먼저 확진된 원주 2128번을 시작으로 어젯밤 19명, 오늘 또다시 8명이 확진돼 2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입소자는 37명 가운데 24명이 확진돼 60% 넘는 확진율을 보였습니다. 이 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올 봄에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아직 추가 접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입소자를 비롯해 모두 11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던 요양원은 아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들어 원주에서 총 7건의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4건이 백신을 안 맞았거나 맞은 지가 오래된 집단이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됐던 지난 여름 이후에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이 11%까지 줄었었는데 이달 들어 27%까지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60대 이상 고령층과 청소년, 장애인 시설 거주자 등의 추가 접종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고령층 등의 추가 접종이 충분히 진행되어 효과가 본격화되는 것은 4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2월 2일부터 접종을 마친 지 5개월이 지난 성인이면 누구나 추가 접종을 예약할 수 있고 60대 이상이면 4개월만 지났어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접종자가 기본 접종자보다 10배 이상 예방 효과를 보이는 만큼 빠르게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어제 도내에서 84명이 확진된 가운데 오늘은 7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25명, 춘천 20명, 속초 10명, 강릉 6명, 태백 1명 등입니다. 속초에서는 한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유아와 학부모들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중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80.6%를 넘겼고 36개 병상 중 남아있는 병상은 7개에 불과합니다.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8,717명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내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관광사업체 회복지원금 신청이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30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등록된 관광사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나 각 시군 관광부서, 강원도 관광협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분교장에서 본교로 승격되는 강릉 운산초등학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교사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교직원을 늘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도 확충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방과후나 특성화 같은 투자가 아닌 교육과정 운영만으로 작은 학교의 희망을 만든 강릉 옥천초 운산 분교장. 내년 3월 1일자 본교로 승격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확정됐습니다. 현재 11명인 교직원은 4명이 늘어 교장, 교감 등 관리직과 행정직원 등이 배치되고 교사는 학생들의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역량교사도 새로 배치돼 학교 급식도 더 알차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인력과 함께 시설 확충도 지원되는데 기존 건물이 노후돼 증축이 어려워 창고 부지를 정리해 2층 건물을 새로 짓습니다. 내후년까지 25억 원을 투입해 도서실과 보건실을 비롯해 과학실, 미술실, 컴퓨터실 같은 특수교실이 들어섭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운영으로 분교가 본교로 승격하는 일은 도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03년 인제 어론초등학교가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된 적이 있지만 군부대 이전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학생 수가 늘면서 본교가 된 사례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생태, 환경 등 미래 가치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숲이 교실이 되고 체험과 소통하는 교육이 호응을 얻으면서 본교가 된 운산초등학교 사례는 강원도 내 여러 작은 학교에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상 2026학년도까지는 운산초의 6학급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산 분교장은 특별한 인구 유입이 없이 학교 자체 내에서 교육과정을 좀 재구성하고 학생들과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소통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본교로 승격을 하게 돼서 전국적인 어떤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가 계속되면서 최근 10년간 강원도 내 작은 학교 40여 곳이 문을 닫았고 내년에도 초등학교 분교장 2곳과 중학교 1곳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규모의 경제로만 작은 학교를 바라보던 기존의 시각을 전환해 작지만 안전한 공동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고속도로 개통과 차량 등록 대수의 폭발적 증가로 운행하는 차량이 크게 늘면서 속초 지역은 주요 관광지 주변이나 시내 곳곳이 늘 붐빕니다. 이 때문에 속초시가 주차 공간을 계속 확충하고 있지만 주차난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속초시 영랑동 바닷가 골목길에서 오가는 차들이 뒤엉킵니다. 속초 관광수산시장 주변이나 로데오 거리, 새로 생긴 아파트 주변 도로들은 늘 주정차 차량들로 교통 혼잡을 빚기 일쑤입니다. 주말 연휴나 아니면 여름철 시즌, 단풍 시즌 그때는 진짜 저희들도 짜증나요. 왜냐면 차가 밀려서 이런 데다 세가지고 나오는 손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못 모시고 가니까 길은 막히지. 속초시에 차가 막히는 이유는 우선 속초시 등록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초시 차량 등록 대수는 지난 1966년 100대를 넘어선 이후 1993년 10,000대, 1998년 20,000대, 2011년 30,000대, 2018년 40,000대를 넘겼고 올해는 사상 최고인 44,000여 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광객들의 차가 늘어난 것도 원인입니다. 속초시는 이 때문에 올해 속초 관광수산시장과 로데오거리 제2주차장을 완공하고 최근에도 조양동에서 주차장 조성 공사를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1년 5,000여 대였던 속초시 공영 민영 주차장 규모는 올해엔 10,000여 대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설악동 BC 지구에 2,000여 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 같은 시 외곽에 오래전 만든 주차 시설들은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속초 엑스포 광장 인근에 오래전 만들어진 주차장들은 이용객들이 뜸해져 이렇게 한산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속초시는 땅이 좁아 마냥 주차 공간을 마련할 수도 없고 마련하고 싶어도 땅값이 크게 올라 어려움이 많습니다. 필요한 공간을 찾아가야 되는데요. 그 공간을 찾다 보면은 주차 공간 면적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지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또 토지 매입 비용이 과다로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초시가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 주차 공간 확보 관련 예산은 2억 원에 불과해 내년에도 시내 곳곳에서 주차난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내년 5월 정식 개장을 앞둔 레고랜드가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 채용에 나섰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80% 이상은 비정규직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부터 40, 50대 이상의 중장년까지 레고랜드 채용에 관심 있는 구직자들이 속속 모여들더니 설명회장을 가득 메웁니다. 주말과 주중 요일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나눠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어 재학생들도 취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부분을 모집한다고 하기에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채용 박람회가 있다는 걸 알고 또 찾아왔습니다. 전체 채용 규모는 1,400명 정도, 고용이나 급여가 안정된 정규직은 200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가운데 20명은 도내 대학생과 도민을 대상으로 인턴으로 뽑아 6개월 평가 뒤 정규직 응시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전체 채용 인원의 85%에 해당하는 1,200명 정도는 비정규직입니다. 테마파크 입장부터 놀이기구 운영, 공연 의상 관리나 호텔 식음료 관련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짧게는 5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일할 수 있는 단기 계약직으로 시급이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입니다. 고용이 좀 많이 불안한데 저도 지금 이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규직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와 레고랜드 측은 춘천에 세계적인 테마파크가 들어서는 만큼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에게 좋은 기회라는 입장입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을 빨리 해서 경험을 좀 쌓고 그걸 통해서 조금씩 앞에 어떤 본인의 미래를 좀 설계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대학생과 도민에 한해 2,000명을 뽑는 사전 인력 양성 교육도 신청자가 몰려 일주일 만에 마감되는 등 춘천 레고랜드 채용에 대해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원도가 예산 4천억 원을 쏟아부은 만큼 고용 창출과 경기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실제 있는지 개장 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강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내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ARS 전화와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 일선 시군 등을 통해 성금을 모금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강원 영동도 직접 방문을 통해 성금을 접수합니다. 도내 모금 목표액은 74억 원이며 성금은 코로나19 일상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교육 격차 완화,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등에 쓰입니다. 강릉시가 한 달 동안 강릉페이 한도액을 60만 원으로 올립니다. 강릉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강릉페이 한도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리고 10%의 캐시백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페이 한도액은 예산상의 문제로 올해 상반기는 30만 원, 하반기 15만 원으로 축소됐다가 연말을 맞아 6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강릉페이는 현재까지 누적 발행액 3,1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카드 등록 건수는 주민 등록 인구의 3분의 2 수준인 15만 5천 건입니다. 동해시가 내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022년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1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61개 사업 4,741명의 노인 일자리가 운영되며 이는 올해보다 228명, 5%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되며 시장형 취업 알선형 일자리는 만 6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양군이 겨울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급수 관리에 나섭니다. 양양군은 상수도 동파와 누수 등을 막기 위해 내년 2월까지 양양 오색정수장과 배수지 9곳, 소규모 수도시설 31곳 등 급수시설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를 진행합니다. 소방서와 경찰서, 군부대 등과 협조해 긴급 복구반과 비상급수반을 편성하고
수도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강릉시가 ITS 세계총회 유치 준비와 스마트 도시 구축 등 원활한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조직을 개편합니다. 강릉시는 공공 디자인과 광고물, 디자인 조명 등의 업무를 묶은 주거환경 개선 추진단을 신설하고 기존 정보산업과를 스마트 도시과로 명칭을 바꿔 ITS 세계총회 준비와 정보산업 등의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제대회 추진과는 폐지해 관광과와 체육과로 업무를 이관하고 환경과와 보건소, 의회 사무국의 일부 업무도 조정합니다. 조직 개편안은 강릉시의회 정례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예비 중고등학생과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습 교재를 개발해 보급합니다. 이번 교재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학과 영어 포기자 사전 예방,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현장 교사들이 제작에 참여한 수학과 영어 기본 학습서입니다. 도교육청은 학교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재 활용법을 안내하고 단원별 스스로 학습 동영상 자료를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지역 쌀을 이용한 지역 특산품 전통주 개발에 나섭니다. 동해시는 지역 쌀로 만든 전통주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내 전통주 가공실을 설치하고 운영자로 농업회사 더담을 선정해 본격적인 지역 특산주 개발과 발굴에 나섭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